자, 이제 3부 이어가 볼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광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설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네. 이 휴양지에 대한 광고를 듣다 보니 PIC? 놀러 가고 싶다. 저는 신혼여행을 네. 다낭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이요? 베트남. 어, 다낭도 괜찮더라고. 좋죠. 베트남 다낭 제가 되게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저 아. 3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낭만 3번. 예. 다낭만 3번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또 설이니까 부모님 찾아뵐 생각, 그다음에 이제 고향 내려갈 생각, 또 한편에서는 이제 놀러 갈 생각. 그렇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자, 그 전까지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미국 시장 짚어야 됩니다.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이제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자, 네네. 자, 오늘도 이제 그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 텐데 고용 지표 나오죠? 네, 뭐 일단 고용 지표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날인데요. 자, 일단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곧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원유 재고를 통해서 원유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연준에서 공개하는 금리에 대한 결정 지표,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파월의 연설까지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장의 커다란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꼭 라이브로 시청하셔야 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스케줄들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호재는 도시주택가격지수, 케이스실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그리고 좀 전달에 비해서 좀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게 여러분들 11월 달에 주택가격 지표라서 사실 이게 딱 금리가 떨어지기 직전의 지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금리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사실 아마 주택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좀 시장에 영향을 만한 주는 지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됐죠. 그리고 이게 12월 달 지표인데요. 여러모로 감원이 되기 직전에 이제 사실 여러 감원 소식들이 이번에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오게 된 소식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높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높았던 직장 창출 데이터가 좀 있었고요. 다만 이직률이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해고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인당 여러 직장 창출 지수가 1.22로 전달보다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달과 커다란 수치 차이가 난다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리고 이직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사실 이게 12월 달 데이터다 보니까 분명히 시장 쪽에서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1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해고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중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개월째 위축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생지수가 좀 하락하는 국면이 나왔는데,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좀 넣고 있지만, 여러가지 돈을 좀 여러가지 주식시장에 좀 넣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덕에 또 상생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제조업지수가 이번에 넣었던 뭐 여러가지 보조금으로 뭐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다음 달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은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 뉴스나 데이터들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여러 고급 상품들에 대해서, 비싼 상품들에 대해서 수요가 소폭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졸트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유사님? 지금 뭐 고용시장 자체는 뭐 물론 쿨링다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100% 쿨링다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사실 요거 말고도 제가 준비한 뉴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다뤄드리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 UPS에서 감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UPS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 지표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결국 UPS를 통해서 배송을 해야 되고, UPS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요즘엔 아마존이 있지만, UPS가 이렇게 12,000여 명이나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은 예전만큼 더 많은 포장이나 배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튼 이 UPS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페이팔도 2,500명을 감원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UPS가 특히 이렇게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은 예전보다 사실 더 많은 포장이나 배달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월 달에 특히 12월 달에는 고용이 올랐던 이유가 금리가 떨어졌고요. 연준이 좀 더 비둘기처럼 얘기를 해서 된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1월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아마 좀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아마 좀 더 많은 감원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들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미국 내 1위 택배사가 이제 아마존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PS가 그러니까 아마존이 시장을 뺏어서 UPS가 감원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이 택배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겠죠. 이 시장이 소비가 좀 부진해서 그런 건지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두 가지 다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이번에 UPS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여러 부분들을 뺏어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나와야지 좀 확실하게 되긴 하겠지만 일단 UPS 쪽이 전체적으로 실적 좀 뭐 하회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도 좀 별로 좋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 소비 시장이 뭐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12월 달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도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연체가 늘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업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직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직률이 많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 걱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 옵션이 많이 줄어들었고 내가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내가 지금보다 나은 직장을 찾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사실 아까 직장 창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뉴스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직률이 떨어지면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직률이 떨어지고 애초에 이직률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연봉을 높이 올려서 못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해고도 줄었지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가 주식 분할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마트의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가 169달러에 거의 다가오게 되면서 월마트가 주식을 쪼개면서 3대1 비율로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보통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보통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갖고 와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호재가 되는 이유는 보통 옵션에 조금 더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분할이 돼서 사기 쉬워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옵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통 참여하게 되는 금액들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액면 분할을 개인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인데 젤렌스키가 총사령관을 경질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실 잘루즈니 총사령관 사이에서는 갈등이 누구나도 알고 있게 표출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언급드리긴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즈니 총사령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반격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많이 걸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루즈니가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65%가량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현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현재 지지율이 약 88%에 가깝게 신뢰도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아래서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차기 파워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해임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지금 전쟁에 방해가 돼서 뭐 해임한다라는 소식은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회 장군을 다른 쪽 부서로 넘기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위에서 해임이 될 것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전달했다고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네요. 알겠습니다. 제목이 젤렌스키 잘루지 인기 짜증. 전쟁 중에 네. 아유 저 인기 많아서 짜증나. 이게 좀 약간 귀엽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와.
지금 힘을 합쳐도 좀 모자를 파네. 그쵸.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해서 지금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오히려 좀 우크라이나 내홍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 자,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죠. 일론 머스크의 74조 원 스톡 옵션 부당하다.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사람들이 악재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재미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원래 74조 원에 해당하는 보상 패키지를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네타라는 2020년 2년 소송을 진행했던 당시 테슬라 주식을 9주밖에 지니지 않은 주주가 진행한 소송으로 인해서 현재 74조 원을 토해낼 판이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어제 라이브로.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도중에 테슬라 주가가 그대로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74조 원을 반납하게 되면 회사 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악재라고 볼 수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진 결국 지배율이 떨어진다는 이 소식만으로 테슬라에는 악재가 된다라는 게 좀 재미난 시각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회사에서 74조 원을 받으면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일론 머스크가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뭐 결국 주식이 잃게 되는 거니까요. 이 지배율을 떨어진다라는 것만으로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만큼 이렇게 재미난 시각이 있는 날도 없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지금 프리마켓 4%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실적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먼저 보죠. 네, 그러면은 각 실적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현재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도 그렇고 모든 실적들이 잘 나오게 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링크드인 수익이라든지 다이나믹 365 매출 전부 다 증가했고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은 딱 하나거든요. 기기 수익 감소. 이 서페이스라는 기기 자체가 사실 거의 대부분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 뭐 아이패드도 좋게 나오고 요즘 뭐 랩탑도 좋게 나오는데 굳이 서페이스라는 기기를 안 쓰다 보니까 기기 수익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엑스박스 수익 증가했고요. 전체적인 뭐 AI 관련된 부분으로 커다란 효율성 향상이 많이 있었다라는 어닝과 어닝콜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막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장이 오픈되고 봐서야 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과도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 알파벳, 구글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매출과 EPS 커다랗게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많이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뭐 모든 것 다 좋은 실적을 냈지만 아쉽게 미스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쉽게 미스한 부분들은 일단 광고 매출 그리고 광고 매출을 포함되는 유튜브 매출 이 두 가지를 빼고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비트가 나왔는데요. 이 광고 매출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매출에서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광고 매출이 하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현재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을 해서 장외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고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메타의 매출에도 좀 개인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타벅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타벅스도 좀 재미난데요. 매출과 EPS 양쪽 다 부진했고요. 사실상 성장세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스타벅스 글로벌의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원래 시장의 예상치였던 7.2%보다도 부족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에서도 사실 전년 동기 10%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상 마진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주문 한 건당 가격이 10% 이상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신호를 전체적으로 내보내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타벅스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스타벅스가 애초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현재 장외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사실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MD. 몇 개 더 있는데, 잠시만요. AMD 쪽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AMD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비트를 하고 EPS는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AMD에서 전망치에 대해서 사실 인텔에 이어서 비슷한 전망을 좀 내놓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그 전에 AMD 어닝에 나왔던 얘기들 조금만 더 전달을 해드리면 AMD가 새롭게 개발하는 제품이 분명히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AI 관련돼서 리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거에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델, HPE, 레노버, 슈퍼마이크로가 자사들의 제품을 쓸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과 그리고 전체적인 클라이언트 부분의 매출들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게이밍과 embedded 시스템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수익성이 커버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가이던스가 사실상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 5.4빌리언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5.75빌리언보다 상당히 부족한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에서 사실상 서버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절성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출과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 그래픽카드 매출로 인해서 상쇄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이번 쿼터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클라이언트, 임베디드, 게임 부분에 대한 수요와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전망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AMD의 주가가 장외에서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4개 회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구글은 광고 매출 미스, 마소는 전체적인 가이던스와 모든 어닝들은 좋게 나왔지만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은 없었고요. 스타벅스는 어닝도 안 좋고 중국 쪽 성장성도 부진한데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나왔고요. AMD는 어닝은 좋았으나 가이던스를 미스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닝을 발표를 했던 노보노디스크는 매출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 이 3개 쪽에서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쓰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잉은 가이던스를 제공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하죠. 네.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했다가는 없죠. 진짜 퍼니시먼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벌을 줄 수 있죠. 벌을 줄 수 있죠. 예. 네. 자,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야, 정말. 자세하게. 예. 와, 진짜 스타벅스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억울하고 예. 스타벅스는 왜? 모르겠고. 뭐 좋긴 좋은데 뭔지 모르겠고. 뭐가 있나? 예. 알겠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도 몇 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스트라이커가 카나코드를 통해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노무라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소식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UPS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은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가 175달러에서 147달러로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 의견 하향과 동일한 어느 정도의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 관련해서 조금 몇몇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중립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투자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내가 이 회사를 평가할 때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이 다른 부분이라서 사실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투자 의견 하향을 하더라도 목표가는 올릴 수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런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상 퀄컴이라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닝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내일은 뭐 장 전에는 머크 정도가 사실 중요한 기업의 어닝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애플, 아마존, 메타,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 실적 매출에
하락이 있었던 구글에 이어서 메타 쪽도 아마 같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USS 같은 경우는 아마 어닝콜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오늘만 봤을 때는 FMC에 달려 있나? 그렇죠. 예. 네. 오늘은 FMC 네. 과연 그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사실 이번에 뭐 금리를 뭐 딱히 변경할 가능성은 낮고 예. 뭐 3월 돼야 뭐 더 알겠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얼만큼 강하게 꺼지게 만드냐 그 아. 강도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은 이미 줬지만 지금 당장 상반기는 아니야라는 아주 강한 시그널을 주게 되면 네. 정말 어찌 보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또 이제 그 저희가 몇 차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3월 정도 되면 유동성이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긴축에 관련된. QT의 중단 혹은 QT의 속도 조절과 맞아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뭐 아.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사원님 이번에 FMC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FOMC는 아무래도 이번 달에 대한 금리보다는 사실 앞으로에 대한 금리가 좀 더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굳이 3월 인하에 대해서 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5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5월 금리 인하 확률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5월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봐야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언급할지 사실 오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언급하긴 했지만 금리 동결은 아마 결정난 것 같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QT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언제 끝내는 것으로 타이밍을 잡는가가 아마 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미리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말하려고 하는 연준의 특성상 QT를 줄이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신호를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아마 주는 게 사실상 타이밍상 맞기는 할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비슷한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긴축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얼마나 속도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네.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뭐 빠진 거 없죠, 유선남님? 오늘도 두 분이서 잘 해주셔서 다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수 선물의 움직임 한번 보면서 오늘 네.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바로 보여주실 수 있죠? 네네. 이걸로 네. 피님 제 거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이요. 네. 11번. 네, 자 오늘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네. 자 오늘 선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선물 지수 0.3%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는 0.15%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0.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글, 네. 엔비디아, 메타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선물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선물 시장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FMC에 관련된 많은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고, 뭐 보잉의 가이던스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들 이제 유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또 유사님 말씀해주신 거 또 정리를 하신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오늘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AMD가 일단은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AMD가 이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퀄컴은 반대로 1.59%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퀄컴이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글 마이너스 5%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고 메타도 마이너스 2.44%. 예, 유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광고 시장에 대한 구글이 큰형님인데 그렇죠. 큰형님이 아프면 작은 형도 아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리가. 그래서 지금 메타도 2%대 하락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5%, 테슬라 74억 4조 원 토해내야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2.6%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보잉은 2% 상승하고 있네요. 예, 그 외에 뭐 일부 기업들 보게 되면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오늘 또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13%, 14%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벌텍스 임상이 목표치를 충족했다고 했는데도 네. 예 1.7%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몬델레즈 마이너스 3.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레오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월마트 한 1% 제일 정도 아이러니한. 올라가고 있고, 네. 제일 아이러니한 스타벅스 스타벅스 4.6%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건 그저 무적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반영 됐죠? 예, 무적의 논리. 여기 선반영 된 겁니다. 요거, 예, 요거. 중국 약한 거 누가 몰랐냐? 예, 이미 1월 달부터 오늘 나올 실적을 다 알고 있었어. 플레이어들은 다 알고 선반영이 된 거죠. 예, 이거 모르면 하수죠. 이거 모르면 하수야. 이미 2달 전부터 알고 있어야지. 그랬군요. 스타벅스 알고 있어야죠. 내가 커피 사 먹으면서 그렇지. 2달 전부터는 선반영 돼야지 이러면서 네. 예, 그러한 시장입니다. 좋습니다. 와우. 자, 네. 오늘 근데 뭐 장중에 또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FOMC 결과가 있을 거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왔고 이게 원펀치, 두 번째 투펀치가 원투펀치가 FOMC 결과까지 우리가 봐야지 네. 또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 FOMC 결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내일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